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네.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한동훈 이 전 위원장이 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저는 친한 반한 구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곳과 정부를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쪽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가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란다는 지금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기보다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어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잘 공조할 수 있는가를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성공하는 정부가 국민께도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이 한국갤럽 오늘 6월 28일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고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첫째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밀렸어요. 이게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처음 밀린 거네요. 정당 지지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32%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랐어요.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일단 이거 왜 그렇죠? 오히려 또 이 관심은 더 많이 갔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워낙 혼자 나가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선거 중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치열한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서로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싸우고. 서로 그런 모습 보면 좀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때리기 가지고 이게 자꾸 붉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재밌게 좀 관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자기 선거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당하는 게 처음일 겁니다. 그럼 당황하게도 되고 저도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나왔을 때 힘들었습니다. 이 공세가. 딴 데서 막 뭐라 그러고 저도 막 학교에만 있다가 이 거친 평양에 나가니까 막 그냥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안 나가요. 가족들도 뭐 이렇게 언급하고 너무 힘든데요. 어쨌든 국민 투표로 선출해서 5년간 대한민국 이끌어 가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년 됐죠. 2년. 5년간 맡으신 거죠. 맡으신 거죠. 그래서 정치적 공간을 이렇게 너무 만들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보다 좀 우리의 축제, 전당대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을 운동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재밌게 하고 서로 치고받고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당대표의 자격이 있는가. 선거를 많이 해보신 그 경륜이 있는 분과 처음 하시는 분 이게 재밌게 좀 관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선수로 따지면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합한 선수는 뭐 엄청나죠.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55%,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55%, 원희룡 전 장관 19%, 나경원 의원 14%, 윤상현 의원 3%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건 경선 반영 기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38%,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15% 동률이고 윤상현 의원이 4%입니다. 자, 제가 요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 오히려 어대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결선 투표는 확실히 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까지 넘어간다. 그 이유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미 한동훈 대세론이 좀 꺾였고요.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도 이미 지금 늦게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고 나경원 후보도 이렇게 할까 말까 고심한 흔적이 보이시고요.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나오신다고 했지만 그분은 줄 세우기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이 좀 없는 겁니다. 근데 선거를 처음 하시지만
이게 처음 시작부터 줄을 세우기를 하고 이게 라인업을 딱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라인업을 하신 최고위원, 청년 최고 다 의원이거든요. 특히 또 청년 최고위원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가 청년 최고로 나온다는 거 지금까지 그게 문제니까 그 당원당규 위반인가요? 당원당규 위반은 아닌데요. 네. 지금 청년들의 그 실망감과 괴로움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 중에서 나오는 게 훨씬 보기가 좋고 그게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이제 배려하려고 그런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여성 최고위원도 둔 것처럼. 여성과 청년을 배려. 근데 청년 최고위원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나올 수 있는 지금 기한이. 근데 그게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앙청년위원회 뭐 이런 오랫동안 당에서 했던 당원들이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인지도로 해서는 거의 뭐 이미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돼 있죠. 이상규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이상규 위원장님은 라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예. 어제부로 그게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좀 줄 좀 서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능력이 있으면 될 텐데 예,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네. 이렇게 라인 해도 되느냐, 줄 세우게 해도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민당의 당원 당규는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디테일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라면 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무슨 여론조사도 RDD 방식 뭘로 해서 정확하게 돼 있는데 우리 당의 당원 당규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군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요.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이 세력이 된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총선 백서위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이걸 좀 만들고 싶습니다. 최고위원이 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건 해석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최고위원 나오는 원래 후보군이 20에서 30명 정도 전국에서 됐대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제 다 포기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쫙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금메달 리스트가 후보가 되니까 감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 청년 최고위원을 왜 만들었는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 청년 최고위원은 어떤 친구들에게 이 배려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이 친윤 대 그러니까 반윤 대 친윤의 대결 구도 혹은 뭐 비윤이도 좋습니다만 이런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이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지난번 대비 1%포인트 또 떨어져서 25%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정도만 돼도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친윤, 비윤, 반윤 이 단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지지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 당이 좀 이렇게 부실했던 것도 맞고 국민의힘이 힘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민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탄핵 이후로. 그래서 당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새로운 인물이 사실은 외부에서 영입이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게 정권을 창출해냈는데 그 안에서 원팀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팀을 꼭 만들어가지고 이 원팀의 모습으로 단일 대우로 깃발 하나를 쫓아가면서 우리 당원에도 나와 있고 우리 대통령을
그 정책을 도와줘야 되고 대통령은 우리 당이 만든 정책들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론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합 집산이 되고 이 작은 그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은 저는 망하기 직전에 백제 같은 모습입니다. 성 안에서 꼭 삼청녀 데리고 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너무 분해가지고 최고위원으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출마의 이유가 확실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나저나 지금 지지율이 25%로 빠졌는데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네.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나온 이 파장이 지금 적지가 않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저는 진짜 이 더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특검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하나의 단서만 발견하면 그걸 물어뜯고 사고의 특정 세력 조작이란 말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만 제가 봐서는 분명 긴 문장과 긴 대화 속에서 나온 그걸 녹취해서 그걸 딱 잡아냈을 거거든요. 항상 일부만 드러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일 못하면은 국민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항상 이렇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녹음을 했다고 보세요? 국회의장이? 그렇진 않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 팩트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고의 특정 세력 조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런 똑딱 부러지는 말로 나왔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대응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최상병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론도 정해져 있고 원내에서도 이런 우리 얘기가 분명히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도 후보 나오신 분들이 계속 흔들어대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다면은 네. 우리 이상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은 네.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거를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왜곡됐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왜곡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이 문제 딱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끌 문제가 아니고.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떡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도 아직 이제 선거를 처음 치러보고 이제 총선 백서위원으로서 한 3개월 진짜 그 얘기 좀 이따 여쭤볼게요. 밤새고 공부를 2달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진짜 무슨 박사 학위 따듯이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실과 당과 함께 돼서 하나가 된다면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뭐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 당내에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중앙당 활동을 한 30회 이상 2달 동안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백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백서 잘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주 잘 되고 심혈을 있습니다. 기울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무슨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쓸 정도의 맞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총선 백서 팩TF를 지금 2달여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지금 저는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소위가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여의도 연구원 소위, 뭐 전략 소위, 뭐 홍보 소위로 해서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개 소위가 한 사람이 2군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거의 모든 소위를 그냥 참관해도 되나요? 하고 쫓아가서 다 들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이 실패에 대한 분함 때문에 보고 싶어서 다 들어가서 봤는데 한 30회 이상 회의를 했고요. 항상 속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기에 나오는 그래야죠, 워드는 항상 속기했고 네, 거기 나오는 문서들은 다 걷어서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은 나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 이제 뭐 위원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 얘기하신 부분은 있지만 내용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신 건 많았죠. 실패가 누구 거냐 누구 거냐.
그렇지만 저희는 그대로 그냥 꾸준히 왔고요. 거의 백서는 다 썼습니다. 예, 초안이 거의 나왔고요. 예, 발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백서위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 백서가 뭐 그러고 그렇게 크게 이 비밀은 아닌데. 맞습니다. 아니야 무슨 실록 쓰는 분위기라 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신율 교수님도 백서 하셨죠 4년 전에. 지난번에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 읽어보고. 아이고 저 부위원장 하면서 저는 회의는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땐 방학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다 돌고 저는 사실 공부 많이 됐어요. 그때. 저도 많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실물 정치 다시 말해서 실제로 뛰신 분들 저희가 쓸 때는 그 지역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낙선하신 분들 플러스 그 지역의 언론인들 근데 특히 지역의 언론인들이 가장 생생하게 얘기를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여러 가지로 저는 그 굉장히 특히 이제 전주 갔을 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거기 언론인 분들이 굉장히 이 나름대로 이 전북에서의 소외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근데 참 총선 백선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뭐죠? 이 전당대회 전에 나오면 이제 시끄러움은 2배, 관심도 2배, 각광도 2배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언제쯤? 그제 이제 윤상현 후보께서 빨리 백서 오픈해가지고 우리 후보들이 이걸 보고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서 빨리 오픈해야 되고 이 총선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가 사실은 선거를 처음 치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토론을 하고 혁신안도 담겨 있거든요. 이게 선거만 쓴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연구원 조직에 관한 거, 중앙당의 사무직에 대한 거, 총무국에 관한 거, 재무와 홍보 그리고 인적 자원에 관한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꼭 빨리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특정인한테 유불리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만일 그게 발표가 됐을 경우에? 분명히 유불리 있죠. 왜냐하면은 총선 패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관두셨잖아요. 근데 관뒀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난 책임이 없는 것 같다. 이러고 다시 나오셨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리고 같이 그 당시에 사무총장 하셨던 분도 나오셨고. 장덕영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은 서로 밝히고 토론하고 그분들도 아셔야지 되잖아요. 아셔야지 이제 제가 봐선 당대표 되면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발간할까 말까를 당대표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넘긴 겁니다. 다음 당대표한테. 이게 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복잡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나오신 분이죠. 국민의힘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